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 시간에는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 전복 사고의 경우 가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동서 교육 격차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인터넷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무가선 저상트램 5-6도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 주차장이 준공 5개월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케이블 TV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소멸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귀농귀촌 전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먼저 중랑구에 위치한 행복도시 농업센터를 딜라이브 이초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사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는 주민들. 어색하지만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 심을 위치를 정합니다. 무, 배추, 모종 심기에도 직접 나서봅니다. 간격과 위치를 정하고 조심스레 모종을 옮겨 심습니다. 내가 심은 작물을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곳은 현장 농부학교 수업 현장입니다. 농부학교는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될 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텃밭을 한번 주말 농장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구나. 좀 더 배워서 오라는 뜻이구나. 최근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8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할 만큼 도시농업의 인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민의 관심에 맞춰 텃밭 체험이나 교육을 하는 도농 복합 공간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에는 강동구와 관악구, 그리고 중랑구 총 3곳의 도시농업 복합 공간이 생겼습니다. 교육과 체험, 그리고 문화의 역할을 수행할 중랑구의 핵심 도시농업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 문화 행사 등을 제공하며 중랑구 도시농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배나무 밭이 있는 서울시 유일의 자치구입니다. 이에 맞춰 주민들에게 배나무를 분양하고 봉지 싸기 교육 등 중랑구만의 도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같은 행복농장 또한 관내 곳곳에 있어 도심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랑구 자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멀리 나가지 않는 정말 아주 효율적인 귀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랑구는 내년부터 도시 농업 전문가 등의 자격증에 도전하는 높은 단계의 현장 농부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올해 강서구에도 도농 복합센터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서울시의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서울에서의 도시농업 기회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최근에는 도심을 떠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숙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습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정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소득 창출은 물론 방문객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오고 가는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가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엄청 이래저래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재밌어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에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이에 더해 최소 2인부터 최대 8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도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총 6개의 객실로 숙박뿐 아니라 주방과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의 사용이 가능하고 농가와 게스트하우스를 번갈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무 복합기기와 컴퓨터 등이 있어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습니다. 작가라든지 교육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합숙을 하는 형태의 교육 과정들을 또 뭐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들을 볼 수 있어서 또 공실률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사업들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 잡은 워케이션. 농가 체험은 물론 업무와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이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과의 공생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도시 생활보다 더 힘들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올해 38세인 주재민 씨의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도심에 있는 조경 회사에 다니다가 5년 전인 지난 2018년 자신이 자란 농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직접 만들어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 그는 요즘 산목과 분갈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 씨가 귀농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한적한 농촌 생활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다는 점도 귀농을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주변이 아파트 한 채 없는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애들하고 진짜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아서 내 자식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서 좀 인성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도재철 씨는 2012년 결혼과 동시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갑갑한 도시보다는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농촌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축산업을 하고 있는 도시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축사에 머뭅니다. 줄 잡아 200마리쯤 되는 소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내지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시골이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해가 좋긴 좋은데 근데 애들인데는 지금 어릴 적 때는 생활할 수 있지만 이게 크면서 이제 친구가 없다는 거 그러고 병원이 가까이 없다는 거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귀농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귀농에 대해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농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촌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해녀들도 줄어들면서 현재는 고령화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어촌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나잠업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제주 해녀를 등재할 정도로 한반도 해녀 문화의 명맥이 계승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해녀 수와 고령화는 당장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평생 해녀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뒤를 잇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엄마가 올해부터 해와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만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올해 물질 2년 차에 접어든 한 청년.
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마을 어촌계가 유지되는 새 동력원이 됐습니다. 수협을 나와가지고 원래 바다에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다에 많은 관심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해녀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 같아요. 포항 구룡포 해녀들의 평균 나이는 70대 중반. 현재 활동 중인 해녀는 40여 명. 다른 어촌계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명맥을 잇기 위한 젊은 해녀 해남의 유입은 절실합니다. 어촌에 노령하다가 노인들 뿐인데 좀 노인 일도 도하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착해가 뭔가 우리 바다에 이거를 한다면은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모든 면에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등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된 건 의미가 큽니다. 어촌 마을의 경제성 회복과 해녀 문화의 전승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신규 유입이 되는 데는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초기 비용과 그 정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조금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 감소로 척박해진 환경에다 고령화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해녀 문화. 전통적인 어촌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원 확대와 낙후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 해외 불법 문신용품을 직구를 통해 몰래 들여온 일당이 부산본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세관은 지난 7월 태국산 불법 마취크림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5,000점, 시가 7,4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30대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뒤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나 비누 등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해외 직구로 들여와 전국의 문신샵에 수입가의 7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 등이 밀수입한 마취크림은 정상 제품보다 마취 성분이 1.5배 높았고 일부 성분은 극소량으로도 피부 변색이나 부종, 구토 등 중추신경계에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밤 8시 15분쯤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고 에어컨과 TV 등 가전제품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에어컨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죄 없는 도시 안전한 부산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이 지난 12일 밤 부산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부산 16개 구군별 다중 밀집 장소에 경찰과 지자체, 자율방범대 등 1,200여 명이 참여해 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인 뒤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어선 전복 사고의 경우 가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헬기가 투입되고 바다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5일 부산 눌차도 인근 해상에서 2톤급 연안자망 선박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2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너울성 파도. 수심이 낮은 곳이었어요, 거기가. 수심이 낮아가지고 너울성 파도 계속 들어오니까 배가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어선 전복 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년 동안 전복된 어선 282척 가운데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고를 당한 어선이 105척으로 37%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의 전복 사고 치사율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 사이가 0.58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선정별로는 전복 사고의 절반 이상인 58.8%가 어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선 중에서도 연안 어업선이 가장 자주 발생했으나 치사율은 근해 어업선이 사고 선박 한 척당 2.16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다발 해역은 보령에서 군산, 창원에서 부산 인근 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직접 인터넷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부산 학생들만을 위해 강의에 나서는 부산형 공교육 인터넷 강의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 인터넷 강사가 돼 나타났습니다. 일타 강사가 된 선생님은 모두 6명, 국어와 수학, 영어 강의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원하는 게 가장 뭘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지역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들을 좀 분석해서 이런 것들도 실어놔서 좀 아이들의 수요에 맞추려고 했던 것도 있고.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접 인터넷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공통의 EBS 강의보다 부산 학생들에게 맞는 강의를 제작했고 수강료가 필요한 사설 인터넷 강의와 일선 학원에서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여름 정말 200차시 가까이 수업 시술을 촬영을 하면서 긴 땀을 흘렸습니다. 정규 강의는 모두 160차씩, 1, 2분짜리 쇼폼 핵심 강의도 70여 편 제작됩니다. 사설 인강이 일방적 강의였다면 부산형 인강은 학생들이 질문에 곧바로 교사가 답할 수 있는 창을 구축했습니다. 사설업체 인강을 볼 때는 이 강사들이 사실은 이제 제가 수준에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어렵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부산형 인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참 학생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고 동부산에 비해 사교육 이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등 교육 격차가 큰 서부산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출이 많이 한 만큼 아이들은 솔직히 그만큼의 좋은 결과물을 좀 얻는 건 사실이니까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교육이 바로 서면 그런 지출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라는 확신이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산형 인터넷 강의는 올해 고1 학생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강의와 교재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청이 트램기지 건설 부지에 마련한 대체 주차장이 지난달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늦게 개장한 이유 그리고 이용에 불편은 없는지 김석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억 원이 투입된 주차장입니다. 78면 규모로 4기의 전기 충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무가선 저상 트램인 5, 6도선의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대체 주차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준공식을 갖고도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치 계획 협의, 행정 예고 등 절차 이행 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 주차장 개방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6월 말까지 조속히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7월 초에는 부산환경공단에 관리 이관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하지만 주차장이 완전 개방된 건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이 주차장의 준공 허가가 난 건 지난 3월. 그 이후로 문을 닫고 있다 무려 5개월이 지나서야 지난달 문을 열게 됐습니다. 주차장 이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이용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오후 11시 이후에는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차단기가 없어서 한번 개방은 됐었거든요. 그때는 뭐 시민들이 요 근처 시민들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또 외에 또 여기 이 기대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했을 것 같은데. 전기 충전기도 위탁 운영자를 찾기까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무료 개방 주차장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높은 철제 울타리 등은 폐쇄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를 맡은 부산환경공단은 장기 주차나 대형 화물차, 캠핑카 등은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하구와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가 취약계층 저소득 아동 등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는데요. 10년째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군항과 경비정의 전문인 부산의 한 조선기자재 업체 김재성 대표. 특수성과 상선은 물론 잠수함까지 조선기자재 분야 국산화에 힘쓰는 만큼 김재성 대표의 지역사랑 나눔 실천도 남다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돼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수년째 꾸준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주변의 어려운 아동을 도움으로써 자라난 세상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신규 가입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 소속 기업인들이 취약계층을 정기 후원하기 위한 1기업 1세대 결연 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2년마다 새롭게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형태로 올해 6차 사업에는 24개 기업이 참여해 향후 2년 동안 1억 8,400여만 원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사하구 기업인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또 맑고 향기롭고 살기 좋은 사하구를 만들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들에게 지원을 하여 미래가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하구는 기업하기 좋은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의지할 가족이 없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 어려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업과 교육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업발전협의회 회원 기업인들이 이렇게 1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재능 있는 아동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결연 사업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실과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가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미디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 확보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에는 미디어 서비스 개념의 도입과 플랫폼 사업의 면허제 전환, 온라인을 포함한 미디어 제공 서비스의 공통 규제 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발제 후에는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정부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